안녕하세요. 진료의 진심인 바르다니원 조하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엘보인가 의심하면서도 그냥 쉬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통증은 물건을 들 때 찌릿하거나 행주를 짤 때 아파서 일상생활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죠.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팔꿈치 통증,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며 이 만성적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팔꿈치가 아프니 당연히 팔꿈치를 많이 써서 아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통증의 근본 원인은 팔꿈치뿐만 아니라 이 손목의 움직임에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통증 부위는 팔꿈치뼈 자체가 아니라 그 뼈에 부착하는 손목 근육들의 힘줄입니다. 힘줄이 과도한 힘을 반복적으로 받아 손상되는 것이죠. 초반에 염증 형태로 통증이 지속 반복되다가 힘줄의 변성을 만들어내고 만성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테니스 엘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목을 피는 동작들, 보통 이 테니스 엘보라는 증상의 이름이 생기게 된 게 테니스 동작에서 보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는 동작들이 있어요. 손목들을 보시면은 손목에서 필 때 쓰는 이런 근육들이 팔꿈치, 외측 상과라고 하는 바깥쪽에 부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손목을 우리가 피는 동작에서 이 엘보 쪽에 붙는 해당하는 이런 근육들이 자꾸 늘어나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보 부착부 쪽으로 자꾸 자극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해당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타이핑을 많이 하시거나 미용하시는 분들, 식당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목을 들 때 쓰는 근육들을 자주 쓰는 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골프 엘보인데요. 골프 엘보는 테니스 엘보는 이 바깥쪽에 증상이 좀 더 위주가 됐다면 골프 엘보는 이 안쪽에 근육들이 좀 더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 지금 같이 보시면은 굽히는 근육들이 다 와서 이제 팔꿈치 안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 근육들 힘 많이 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행주를 짜거나 이런 동작들을 할 때 이 안쪽 굽힌근들이 쓰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 안쪽으로 통증이 많이 생기게끔 되죠. 근데 이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를 이제 단순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바깥쪽, 안쪽 둘 다 통증이 있으신 경우도 많고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 바깥쪽으로 둘 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에는 저희는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나 치료하는 부위는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접근하는 방식은 좀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급성일 경우에는 보통 염증이 있다고 보는데요.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증을 줄이기 위한 진통, 소염의 목적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통 침치료라든지 부항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좀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어혈 약침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흔하게 이제 힘줄이 부착하는 부분 쪽으로 상처가 나고 회복이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통 만성화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근건 부착하는 부위 쪽으로 변성이 일어난 경우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신경의 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엘보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정말 많아요. 이 안쪽으로 내려가는 척골신경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가는 요골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줄의 변성이라든지 통증이 지속된 게 오래되다 보면은 이런 신경들을 누를 일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저림이 있다든지 뭔가 굽히거나 필 때 뭔가 찌릿하다든지 그런 통증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더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도침 치료로 강하게 이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눌려 있는 포인트를 직접 초음파를 보면서 박리하는 근막 박리 하는 그런 방법들을 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 움직임을 할 때 단순히 엘보 자체 그리고 전완근 아래쪽으로만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처음에 제가 손목의 움직임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렸듯이 하지만 우리 팔의 위팔뼈의 움직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말려있는 어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위쪽에서 어느 정도 이 무게중심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엘보 쪽으로 좀 더 과부하가 온다든지 사용량이 많아진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추나 치료를 통해서
뭔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꿔준다든지, 라운드 숄더 같은 굽은 어깨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준다든지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을 시키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팔꿈치가 받는 압력 부하를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급성적인 통증이나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나 둘 다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엘보, 팔꿈치 쪽의 통증을 치료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회복할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팔꿈치 부분을 덜 쓴다든지 우리가 손을 덜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구조적인 부분들, 아까 설명드린 그 라운드 숄더라든지 어깨 쪽의 부분들을 교정을 하면서 몸의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늘리는 방향의 처방이라든지 뭔가 이런 회복할 만한 재료들이 부족할 때 그 재료적인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한약 치료도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죠. 오늘 말씀드렸듯이 팔꿈치 통증은 치료해야 낫는 만성적인 힘줄 변성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쉬면 낫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는 염증을 잡는 것을 넘어서 힘줄의 변성을 좀 되돌리고 구조적인 과부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끙끙 앓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정확한 초음파 진단이라든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검사 한번 꼭 받아보시도록 할게요. 통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